그러면 저 오늘하고 내일 해가지고 저희 원천징수와 4대 보험 그 실무 가이드 이제 강의할 윤지영 세무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네네. 저 이제 그 원천징수와 이제 4대 보험 하시는데요. 이게 뭐 인사팀하고 총무팀하고 저희 뭐 세무사 사무실 같은 경우에는 뭐 다 하잖아요. 제가 전천후로 다 하는 건데 이게 파트가 좀 나눠져 있어요. 어떤 분은 원천만 하시는 분, 어떤 분은 뭐 급여만 하시는 분 있으시는데 실제로 이게 세무 신고 들어가는 거 이런 거 보면 사실 하나를 다 알아야지 그 원천 신고부터 급여 관리부터 이제 4대 보험까지 아는 게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서로 의사소통할 때도 편하시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들어가는 거는 일단은 원천징수 먼저 관련해서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4대 보험 관련해서 그리고 입퇴사 관련된 거 하고 보수총액까지 해서 그리고 이제 간단하게 저희 뭐 이제 평균임금이라든가 뭐 최저임금 개념까지 좀 들어갈 거예요. 그러면 노무사님이 이제 하시는 게 주로 사실 노무사님도 저희한테 4대 보험을 여쭤보시는 이유가 그 이제 노동쟁이나 뭐 이런 쪽에 이제 강하신 거고 제 실무 쪽은 이제 하시는데 제가 이제 책을 낸 이유 중에 하나도 거래처에서 제가 이제 그 세무잖아요. 근데 급여 관리를 하다 보니까 요새는 그 전화 오는 게 세무서보다 그죠? 이렇게 그 4대 보험 쪽에서 더 많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제 깝깝하고 이래서 책을 이제 쓰면서 강의하면서 저도 같이 공부하는 마음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원천징수 관련해서 이제 먼저 들어가실 거예요. 들어가시는데 이제 그 제가 마스크를 이렇게 벗어가지고 이제 제가 뭐 이제 그 강요할 수 없는 저 닮았다고 강요할 수 없는 근데 저 닮았다고 우기는 제 마스커트예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한테 돈벼락 맞으시라고 제가 돈을 흔들고 있잖아. 그죠? 그래서 다시 이제 들어가면 이제 임금명세서라고 해서 요 실무적으로 딱 봤을 때 임금명세서라고 해서 전에는 여러분들 급여 대장 이제 급여 주시면서 사실은 그 옛날에는 어머님, 아버님, 그죠? 어떻게 급여 봉투가 있었잖아요. 그죠? 급여 봉투 있고, 거기에 막 깨알같이 뭘 썩었는데, 저도 뭐 급여 봉투 받은 시절은 아니에요. 저 아무리 나 때라도. 그런데 사실 저희 세무사 사무실도 보면, 이렇게 처음에 그냥 급여 주면, 그냥 급여하고, 그 이제 근로계약서에서 보면, 거기에서 뭐, 공제되는 게 있는데, 그 공제되는 거에 대해서 그게 뭐, 그냥 회사에서 잘 뗐거니, 그죠? 공제했거니, 이렇게 생각했는데, 요즘엔 그렇지는 않아요. 저희 사무실에, 세무사 사무실에 바로 전화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도 어떨 때는 이렇게 그렇게 전화해서 뭐 예를 들어가지고 여러분 60세 이상이시면 국민연금 안 드시잖아요. 근데 프로그램 자체가 그냥 전월에서 2월에서 하는 경우에는 계속 공제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렇게 되면 엄격하게 말하면 체불이에요. 왜? 그분 드릴 걸 안 드리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4대 보험 쪽도 이제는 이제 무시할 수 없는 거고, 그리고 임금 명세서를, 그죠? 이렇게 주는 거를 의무화 해버렸잖아요. 그래서 임금 명세서라고 해서 그 2021년 11월 19일부터는 반드시 이러면 이거는 뭐 저희가 보통 근로기준법 하면 5인 이상을 말하거든요. 근데 이건 그거하고 상관없이 다 임금 명세서를 제출하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안 하게 되면 뭐 500만 원 이내 과태료. 근데 여기서 뭐 저희 같은 경우에 세무사 사무실이나 아니면 이제 여러 번 회사는 크기 때문에 5인 이상이시긴 하는데 5인 미만이라 해서 4인 이하도 있으시거든요. 근데 그게도 다 적용하게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서 이제 서면이나 문자 메시지나 이메일이나 메신저, 그죠? 그래서 이게 이제 전자문서로 이제 거부를 할 수가 있는 거고 만약에 이메일이나 문자, 메시지, 카카오톡 메시지로 임금 명세서를 발송하게 되면 그거는 발송할 때, 그죠? 임금 명세서를 교부한 거다라고 하는 거고요. 처음에 저 이거 제일 처음에 적용됐을 때 그 사내 이런 거 있잖아요. 사내 전산망 통해서 내가 언제라도 열람할 수 있는 거 있으시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됐을 때 제가 생각할 때 이게 교부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그래도 회사가 주는 의미다. 그죠? 주는 의미이기 때문에 뭐 내가 들어가서 보는 거하고 주는 건 다르지 않겠냐라고 했는데 그때 같은 개념이라고 보고 만약에 사내 전산망에서요 근로자가 개별적으로 접근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렇게 되면 사내 전산망으로 임금 명세서를 교부한 걸로 이제 교부한다는 것을 일단 알려야 되는 거고 그랬을 때 그 임금 명세서가 입력된 때
입력된 때보다 교부한 걸로 보겠다라고 해서 어떻게 보면 좀 편해졌죠. 그죠? 그래서 하나하나 다 교부해야 되는 거를 이제 이렇게 사내 전산망에서 근로자가 자기 사견이나 일부로 들어갈 수 있으면 그냥 입력했을 때 교부한 걸로 본다라고 해서 조금 이제 이런 면에서는 좀 편해졌고, 그렇지 않다면 서면이나 문자 메일, 메시지라든가 이런 거 관련해서도 가능하니까 일단은 그죠? 급여를 얼마 받고 있는지. 그래서 이제 보시면 예, 이렇게 돼 있어. 이렇게. 이게 샘플이에요, 여러분. 샘플이라 가지고 회사에 따라서, 그죠? 요 임금 명세서는 내용이 달라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이제 기본적인 샘플로 이제 한 거다라고 했을 때, 지금, 기본 이제 직업 내역이 있으시고, 그리고 공제 내역이 있다라고 보시는 거죠. 그러면 지금 직업해서 회사에게 받을 게 얼마고, 그리고 공제해가지고 내가 실질적으로 받는 게 얼마인지를 이제 근로자들이 다 안다는 거죠. 그죠? 다 안다는 거고, 그랬을 때 여러분 공제되는 개념은 사실은 뭐예요? 회사가 직원한테 줘야 될 돈이잖아요. 이거는 직원 거거든. 직원 거기 때문에 회사가 마음대로 뭐다 공제를 할 수가 없어요. 뭐 내가 공제하고 이렇게 하게 되면 안 되잖아. 그죠? 그렇게 되는데 일단 이제 법적으로 회사한테 의무를 지운 게 있어요. 그죠? 이 납부를 해라. 네가 이제 지급해라. 이렇게 한 게 뭐냐면 대표적인 게 국민연금,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하고 고용보험이라고 해서 이게 우리가 말하는 소위 4대 보험. 그치? 그 사용인 직원이 부담하는 4대 보험인 거고, 이제 소득세, 지방소득세를 떼는데 이걸 원천징수세기라고 하죠. 원천징수 한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여러분, 뭐 노동조합이라든가 우리 사후협의라든가 이런 거는 서로 협의가 돼야 되는 거고, 근데 어떻게 한 번씩 기부금 원치 않는데 떼는 데 있죠? 그죠? 말을 안 하실 뿐이지, 회사가, 원치 않을 때 떼는 경우 있는데, 그거는 그래도 원한다고, 그제 유추하는 거고. 근데 이거는 법적으로도 회사가 반드시 떼야 되는 거.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틀 동안 배우시는 게, 요 원천징수 먼저 배우시고 그 다음에 4대 보험 들어가서 배우실 거예요. 그래서 요새 임금 명세서 때문에, 그리고 또 사실은 뭐 연장이라든가 야간이라든가 휴일 이런 개념도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어떨 때는 진짜 연차 계산해주고 그죠? 그럴 경우 있어가지고 이거 세무사가 하는 건 아닌데. 근데 너무나 저희 같은 경우에는 세무사는 어떻게 보면 다른 자격사들보다는 가장 가깝다고 생각하나 봐. 그래가지고 심지어 제가 그러잖아요. 이혼 상담까지 하잖아요. 그지? 이혼 어떻게 재산을 분할해야지 양도세를 안 내느냐 그런 식으로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 어떨 때는 한 번씩 이제 전화 받을 때 어떠냐면, 세무사님 이거 세무사님한테 여쭤봐야 될 건지는 모르겠는데 이러면서 얘기하는데 이게 법률 상담이에요. 그죠? 법률 상담에서 어디 안내해 드리기도 하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원천징수라는데요. 여러분, 근데 원천징수인데 다 아는데 기본적으로 개념을 한번 잡고 가시는 게 앞으로 이해를 하시는데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그냥 원천징수 당연히 내가 줄 때 떼는 거 아니야 이런 개념보다는 근본적으로 좀 한번 알고 가자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번 보시면, 자 그럼 원래는요 어떻게 되냐면, 원래는 그 회사가 그죠? 요 직원한테 그죠? 근로대가로 해가지고 돈을 지급하죠. 지급하게 되면 보세요. 지급하게 되면 이 받는 사람 입장에서 뭐가 되냐면 소득이 되는 거죠. 그죠? 소득이 되는 거고, 소득이 되면 국가가 뭐 내라고 해요? 세금 내라고 한단 말이에요. 세금 내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세금 내야 되는 주체는 누구냐면 요 직원이에요. 직원. 그래서 직원이 이제 여러분이 이제 소득세 관련해서 기본적인 거 한번 말씀드리면, 소득세 기본적으로 이제 관련해서 말씀드리는데, 일단 소득세는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소득에 대해서, 그죠? 다음 연도 그치? 원래는 5월달이나 6월달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직원이 근로대가로 받는 거는 근로소득이고, 근로소득이기 때문에 이걸 5월달에 원래 신고하는 게 맞아요. 그치? 5월달에 신고하는 거 맞고, 그러면 원천징수라는 게 필요가 없어. 그냥 직원이 받고
5월달에 가서 신고하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국가가 생각할 때 이제 직원들한테 납세 편의, 세금 내는데 편의. 근데 나는 이거는 납세 편이 있는데 이거 뭐 이제 동영 찍고 있지만 국세청에서 마음에 안 들겠지만 저는 원천 징수는 납세 편의에서 납세자를 위하는 것보다는 징수 편의가 더 맞는 것 같아요. 왜냐 긋는 사람 있잖아요. 이제 국세청 입장에서 징수 편의에 더 포커스가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 보세요. 자, 여러분 급여 받아요. 급여 받는데, 그지? 내가 회사하고 나만 알아. 급여 받는 거를. 그러면 그 다음 이제 국가는 몰라. 국가는 모르는 상태예요. 그럼 여러분 받아. 그러고 난 뒤에 원래는 어떻게? 다음 년도 5월달에 가서 내가 신고해야 돼. 라고 했을 때 여러분 갈 때 그냥 당연하게 가서 신고해야지 할까? 아니면 국가가 모르면 안 가도 될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안 들어요? 그게 조금은 들잖아. 그치? 조금은 들잖아요. 그치? 나 안 간다고 해서 나를 잡으러 어떻게 오지? 이런 생각 하잖아요. 그럼 국가가 나를 잡으러 오려면 우리 회사를 갖다가 세무조사해야 되고, 세무조사하는 과정에서 지금 급여를 다 봐야 되고, 그 중에 나 하나를 잡아내야 되는 건데, 그치? 이런 마음으로 다 안 갈 수도 있어. 그죠? 그래가지고, 국가가 생각할 때는 어떻게 했냐면, 뭐 어때요? 이거 뭐 혹시나 안 오게 되면 이거를 갖다가 여러분 징수하러 가는 게 너무 이제 힘든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 편의도 있겠지만, 자, 회사가 지급할 때 뭐다? 회사가 지급할 때 그 사람의, 그죠? 대가를 지급할 때, 그거 뭐다? 세금을 원천적으로, 그죠? 세금을 징수해서, 원천 징수를 해서, 그치? 원천 징수를 해서, 그치? 국가한테 이렇게, 갖다 달라는 거예요. 그치? 그러면 급여 줄 때, 어떻게 해요? 급여 매달 받을 때, 그치? 원천 징수 세금 해서, 그죠? 그때 국가한테 납부해 달라는 거예요. 그러면, 국가는 이 원천 징수 요거를 원하는 건 아니에요. 물론, 원천 징수해서, 1년에 한 번 받는 것보다 매달 이렇게 하면, 그죠? 국고나 이런 게는 좋죠. 근데 그것보다는 더 큰 게 뭐냐면, 원천 징수란 뭐냐면, 여러분들의 소득을 파악하고 싶은 게 더 크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원천 징수를 하고 나면 반드시 그보다 지급 명세서를 제출하게 돼 있죠. 지급 명세서. 그러니까 뭐, 여러분이 지급 명세서에는 뭐가 돼 있어요? 어느 회사에 누가 얼마를 받았고, 얼마를 원천 징수해서 미리 내놨냐를 딱 넣는 거잖아요. 그죠? 사업소득 같은 프리랜서 보세요. 누구한테 사업소득을 얼마를 줬고 얼마를 원천 징수했다는 거를 지급명세서에 다 제출하게 되면 국가가 알고 있는 거죠. 그러면 국가는 지급명세서를요 2월 말이나 3월 10일 날 딱 받게 되면, 그죠? 어떻게? 5월에 기다리고 있는 거지. 5월에 올 사람을 추려가지고 또 5월에 다 안내를 해줘. 그죠? 그렇게 추리려면 어떻게? 일단 정보가 있어야 되는데 그 정보가 지급명세서예요. 그래서 이제 원천 징수는, 그래서 여러분이 보시면 일단 이제 줄 때 원천 징수하는데, 근데 그렇다고 해가지고 내가 회사한테, 그죠? 회사한테 뭐 주는 것도 아니고 사실 가산세로 부담만 주는데, 그죠? 부담만 주는데 그런데 거기다가 뭐 매달 누구 얼마 주고 이렇게 하면 너무 부담스럽잖아요. 그죠?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이제 매달은 어떻게 하냐면 그냥 100명이다 라고 하면 직원 100명에 내가 그 사람들한테 뭐 5천만 원을 줬는데 그게 대해서 내가 100만 원을 원천 징수해놨다 라고 해서 원천 징수 이행 상황 신고서에 100명 5천만 원 100만 원 이렇게 가지고만 신고하고 요걸 갖다 다음 달 10일 날 신고 납부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국가는 일단 납부해가지고 받아놓고, 그죠? 그러고 난 뒤에 어떻게 해요? 그리고 이런 사업소득 같은 경우에도 누구누구한테 얼마 줬다 얘기 안 하잖아. 그지? 이제 우리가 프로그램은 그렇지만 신고할 때 보시면 몇 명이 얼마에 이것만 신고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러다가 반드시 뭐다? 그 관련해서 뭐가 들어간다? 지급명세서가 들어가면 그 지급명세서에는 세세하게 다 들어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국가가 원천 징수하면 여러분 반드시 뭐가 들어간다? 지급명세서 제출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급명세서 제출에 대해서 가산세를 엄청나게 부담스럽게 해놨거든요. 그치? 한 명 누락하면, 직원 한 명 누락했어. 그러면 그 직원이 5천만 원이야. 그럼 5천만 원의 1%예요. 가산세가. 그러니까 누락하지 말라는 거지. 그치? 누락하지 말라는 거라서 원천 징수하면 지급명세서 이렇게 가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렇게 됐을 때 여러분이 보시면 이렇게 보셨을 때 이 갈등에서 원천 징수했는데 진짜 어떻게 하냐면 일용 근로자야. 알바 딱 한 번 100만 원 했어요. 그래서 한 달 이제 해가지고 100만 원 받고 이제 1년 동안에 아무것도 없었어. 근데 그치? 나 물론 100만 원 받을 때 원천 징수했겠죠.
원천 징수하고 했는데 근데 5월 달에 국가가 다시 보재. 나 그냥 뭐다 알바로 100만 원 한 번 했는데 5월 달에 다시 보재. 그러기에는 너무이잖아. 그 사람도 피곤하고 회사 뭐 어떻게 해서 그분이 가가지고 이거 신고 어떻게 해요? 막 이렇게 물어보면 더 귀찮잖아요. 그죠? 그래가지고 이게 원천 징수에는 어떤 개념이 있으시면 내가 줄 때 원천적으로 세금을 떼서 국가한테 내게 되면 요 100만 원에 대해서는 세금이 종료되는 그죠? 종결되는 이런 이제 시스템인데 그게 뭐다? 완납적 원천징수고 분리과세라고 하는 거예요. 그죠? 그럼 어떻게 원천징수로 세금이 끝나? 그러면 세금이 어떻게 완납된 거죠? 그래서 완납적 원천징수예요. 그죠? 그리고 그걸 뭐라 하냐면 분리과세라고 해요. 왜? 이 100만 원에 대해서는 다른 소득이 있을 수 있잖아요. 다른 소득과 상관없이 분리해서 너는 그냥 뭐다? 원천징수로 끝! 이렇게 하겠다는 분리과세라는 개념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렇게 쓰시고 여러분 내보세요. 내가 급여는 어떻게 했어요? 급여는 끝나고 매달 원천징수하고 끝났어요. 연말 정산이란 걸 했어요. 연말 정산이란 걸 하잖아. 그래서 보통은 어떻게 되냐면 언제 내가 매달 아니면 사업소득자한테 원천징수하게 되면 반드시 5월 달에 정산이란 걸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내가 지금 미리 이렇게 내놓은 거잖아요. 원천징수함으로써 국가한테 내놓은 거잖아요. 내놓은 거. 그거는 뭐다? 예납적 원천징수. 미리 내놓은 원천징수라는 뜻이에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이 예납적 원천징수, 그거 이제 책에 있을 거예요. 제가 한번 말씀드릴 거니까 완납적 원천징수, 예납적 원천징수예요. 그러면 원칙적으로 보시면 여러분 연말정산이라는 개념이 나오잖아. 연말정산. 이것도 연말정산은 정말 어떻게 보면 이거는 정말 여러분의 납세 편이야. 그러면 직원 우리 근로자분들은요. 근로소득 있는 분들은 무조건 5월 달에 와야 돼. 왜? 국가가 내 소득을 알고 있으니까. 그죠? 와야 돼요? 근데 그러기에는 우리 이제 많잖아요. 우리 근로자분들 많고, 요건 진짜 납세 편의를 위해서 국가가 어떠냐면 회사한테 어떤 의무를 지원하냐면 연말정산 해줘라 라는 의무를 지어놓은 거예요. 그러면 이 개념 뭐냐면 나중에 여러분이 일단은 개인 소득에 대해서 배울 거예요. 배우시는데 일단 여러분 사업소득이랑 들어봤고 근로소득 들어보셨죠? 그죠? 그랬을 때 보시면 요거는 이제 합쳐서 5월달에 신고해야 되는 건데 이렇게 이렇게 이제 회사 다니고 있으시지만 그치? 주말에는 여러분 어떻게 이제 그 주중에는 우리 부장님 때문에 내가 뚜벅이를 살지만 주말에는 어떻게 내 벤츠 타고 그치? 할 수도 있잖아. 나 빌딩 새 채일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죠? 말 안 하시는 거죠. 그래서 회사한테 말 안 할 거 아니야. 부장이 나 밀어할 거니까. 그래서 그럴 경우 있어. 그러면 근로소득도 있고 사업소득도 있거든요. 사업소득은 나한테 얘기를 안 해.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여러분이 사업소득에 대해서는 얘기를 안 하지만 무조건 뭐가 있는 건 알아요? 급여를 주기 때문에 근로소득이 있는 건 알아. 그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이제 다른 소득이 뭔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근로소득이 있는데 이 사람이 이 개인이 다른 소득은 하나도 없고 근로소득만 있다라고 했을 때 5월 달에 여러분이 가서 정확하게 5월달에 계산하는 방법, 종합소득세 계산하는 방법이 있거든요. 그 방법으로 계산해가지고 나오는 금액, 그죠? 그걸 결정세액이라고 하고, 그럼 그 결정세액이만 10만 원이라 하면 내가 매달 원천징수하면서 12만 원을 내놨어. 그럼 이제 해피하지, 그죠? 어떻게? 국가한테는 이제 10만 원인데 나는 2만 원 받을 수 있는 거죠. 근데 내가 내놓은 게 7만 원이야. 그럼 좀 또 우울하잖아. 그치? 내 급여에서 3만 원 더 떼이니까. 그래서 이렇게 하냐면, 이제 그렇게 3만 원을 징수하고. 그러면, 여러분, 연말 정산하게 되면 내 근로소득만 있다라고 해서 정확하게 계산해서 결정세액이 나오고, 그 결정세액에 따라서 내가 나 징수하거나 환급해줘가지고, 결론적으로 연말정산 끝나게 나는 국가한테 얼마가 이제 내 세금 낸 거예요? 10만 원 내놓은 거죠. 근데, 여러분 진짜 다른 게 없다라고 하면 5월달에 가죠. 그죠? 5월달에 가죠. 그러면 5월달에 가서 다시 신고해도 얼마 되는 거예요? 10만 원. 그죠? 그럼 어때요? 그렇기 때문에 오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5월달에 신고하러 올 필요 없다.
이렇게 되시는 거죠. 그래서 연말정산은 어떻게 보면 여러 어떻게 원천징수하고 5월달에 이제 정산해야 될 거를 이제 근로자 같은 경우 또 사업소득자 중에서 어떤 분이냐면 간편장부라고 해가지고 좀 소득이 작으면서 보험 설계사분들이라든가 뭐 이런 게 야구르트 아주머니라든가 이런 분이 있으시잖아요. 그분들도 뭐다 신고하러 가기 힘드니까 이런 사업 소득이 있으시는 분들도 뭐 할 수가 있다? 연말 정산해 주는 게 있어요. 그렇지? 그래서 이렇게 연말 정산이란 거는 그죠? 그렇게 5월 달에 갈 거를 회사에서 정산해 준다라는 거고 이런 어떻게 벤처 사고 되시는 그 부분은 그치? 어떻게 네? 근로소득 있고 사업 소득 있잖아. 그러면 어떻게 5월 달에 그치? 아무도 모르게 연차를 하나 써야지. 그치? 연차 써가지고 저한테 오시잖아요. 그럼 제가 그러세요? 하면서 급여하고 그죠? 다 더해가지고 신고를 해드린다는 거예요. 그치? 그래서 연말정산.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매달 그럼 급여되는 거는 여러분 완납적 원천징수일까요? 정산이 필요한 예납적 원천징수일까? 예납적 원천징수죠. 그러면 이렇게 예납적 원천징수는 나중에 정산할 때 가면 뭐가 기납부세액이 되는 거예요. 이미 국가한테 납부된 세. 그죠? 그런 개념이다라고 보셔가지고 원칙적으로 본다면 여러분이 이제 원래 모르분이 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국가가 징수 편의 때문에 누가 얼마 받는지 알고 싶다. 그죠? 그게 크겠죠? 그래서 원천징수예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할 때 법인한테 원천징수를 많이 시키겠어요? 법인 소득한테 원천징수가 많겠어요? 개인 소득한테 원천징수가 많겠어요? 근데 법인은 어떻게 하냐면 법인은 국가가 잡으러 나가기에 상대적으로 숫자가 적죠. 그리고 여러분처럼 유능한 이제 인재들이 있으시잖아요. 신고하고 납부할 수 있어. 그치? 근데 개인은 어떻게 돼? 개인은 진짜 이러면 어떻게? 내가 그분 찾으려면 그 회사 찾아서 그 직원 다 찾아야 되잖아. 그치? 그래서 개인은요, 실질적으로 나중에 보시면 여러분 양도소득이잖아. 그치? 그리고 사업소득 중에서는 일부만이긴 한데, 그래서 거의 양도소득 빼고는 여러분이 받을 땐 다 원천징수 당하고 받으시는 거예요. 개인 같은 경우에. 그치?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이 뭘 배우셔야 되냐면, 이제, 이게 되던데, 그렇지, 되잖아. 그치?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이, 이제 보시면요. 자, 원천징수 의무자라 해서 이건 주는 사람. 그죠? 주는 사람. 이거 소득자는 받는 사람. 그치? 그럼 국가가 어떤 소득에 대해서 원천징수해라고 정해놓은 게 있어. 그러면 법인 같은 경우에는요. 이제 그치? 개인보다는 상대적 숫자가 적고 잡으러 나가기 좋고 그리고 여러분 같이 신고 납부할 수 있는 능력이 되시는 분들이 이제 고용할 수 있기 때문에 법인 같은 경우에는 원천징수되는 소득이 얼마 안 돼요. 사실 2차 소득 빼고는 없다라고 봐도 돼요. 그죠? 근데 개인 같은 경우에는 본 소득 다 나오죠. 그치? 그러다 보니까 개인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모든 거의 양도소득 빼고는 원천징수 당한다. 라고 생각하는데 그렇다면 여러분 주는 입장에서는 뭐가 있냐면 주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 사람이 어느 소득에 해당되는지 그죠? 물론 우리가 원천징수한다고 해서 그 사람의 소득이 결정되는 건 아닌데 그렇다면 어느 소득이냐에 따라서 제 원천징수 세율이 달라진단 말이에요. 그치? 그래서 여러분이 요거 하시기 전에 뭘 할 거냐면 일단은 그 개인 소득세, 소득구분과 가세 방법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릴 거예요. 제가 여러분 위에 페이지가 있는 거는 책으로 같이 가셔도 되는 거고요. 근데 요거는 여러분 어떻게? 요거는 제가 또 그냥 이제 책으로는 여러분 어떻게 그냥 딱 간단하게 돼 있잖아요, 그죠? 근데 설명하기 위해서 제가 그림으로 좀 해봤어요. 그럼 뭐냐면 자 개인 소득은 여러분 저 보세요. 소득이 있는데 소득은 누구냐 했더니 소득이 있는 거. 잠은 안 오시죠? 목소리 좀 또 톤을 더 높일까요? 괜찮으세요? 제가 그렇게 톤이 낮지는 않아. 그리고, 사실은 솔직히 말해서는, 제가 좀, 나는 부인하고 있으나, 이제 아시는 분들은, 어떻게 말씀을 많이 하시냐면, 제가 부산 갔더니 제 말투가 서울이래. 근데 서울 분들은 절대로 나를 서울로 생각하지 않아. 아시죠? 그죠? 제가 부산이거든요. 그래서 때, 어떤 말을 하시면 딱 이제 와닿냐면, 한국말 잘하는 일본인 같대요. 약간 뉘앙스가 그런 느낌이 드나 봐. 톤이 높아서 그런지. 그래서 저 아닌데, 그죠? 그래서 지금, 제가 원래는 이 톤보다 조금 더 높은데 지금 자제하고 있어요. 그죠? 자, 소득이 있는데, 여러분, 소득을 이제 이렇게 벌어들일 수 있는 건 사람이잖아. 그죠? 사람인데, 사람이 생각할 때 여러분은 개인 생각하시는데요. 자, 여러분, 이때부터 법인이 있어요. 법인하고 개인이 있어요. 여러분,
법인도 인이야. 개인도 인이고 인격을 가진다는 거야. 그렇죠? 그랬을 때 개인은 어떻게 자기의 권리 의무를 가진다 했을 때 엄마 뱃속에 태어나면서 권리 의무를 가지는 거고, 법인은 법에 의해서 태어난 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법인은. 그래서 법에 의해서 태어나가지고,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명의로 지금 부동산 살 수 있죠? 법인도 어떻게? 법인 명의로 부동산 사잖아. 법인 명의로 통장 개설하고. 그죠? 그래서 제일 문제가 뭐냐면, 이제 개인회사 같은, 개인제 법인 같은 경우에, 이제 그 영리법인 같은 경우에 특히나 그 대표들이 100% 주식 가지고 있는 대표들이 어떤 착각을 하냐면, 내가 100% 주식 가지고 있으니까 이 회사 내 거야. 내 건 맞지. 그치? 내 거긴 한데, 내 거는 뭐다? 주식에 가서 주주로서 내가 저 권리를 주장하는 거잖아요. 그치? 근데 그러면서 뭐라고 생각하냐면, 틀림없이 통장에는 주식회사 땡땡땡땡으로 돼 있는데 그 돈을 자꾸 가져가려고 해요. 자기 게 아니에요. 그렇지? 그러면 100% 주식을 가진 대표이사는 그 손을 댈 수 있는 건 뭐냐면, 자, 대표이사니까 임원으로 일하는 거죠. 그 급여. 퇴직할 수 있으니까 퇴직금. 그리고 주주니까 어떻게 해요? 배당. 그거 외에는 통장에 손을 대면 안 돼요. 아이고, 죄송합니다. 그치? 이러니 내가 너무 흥분한 거지. 가지급급에 거의 튀어가지고, 그죠? 손을 대면 안 되는데, 손을 대면 좋게 말해서 대여급, 가지급급, 나쁘게 말하면 횡령, 은팔찌 할 수 있는 거. 그죠?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법인이 있는데, 법인은 태어날 때부터 목적을 가지고 있어. 어떻게? 영리법인, 비영리법인으로. 그죠? 그러면 영리법인은 나는 열심히 일해가지고 사업을 해가지고 이제 이익을 많이 남겨가지고 구성원한테 나눠줄 거예요 라는 의미고, 비영리법인은 뭐 자선이나 교육이나 이런 식으로 자기 목적을 가지고 있대. 비영리라는 개념은 수익 사업을 안 한다는 게 아니고, 혹시나 수익 사업을 하더라도 어떻게 된다? 그거는 구성원한테 나누는 게 아니고 내 목적에 쓸 거예요 라는 개념이죠. 그치? 그래서 그런 목적을 가지고 애들이 태어난단 말이에요. 그러면 얘는 영리법인을 하면, 여러분, 자, 이게 편해. 영리법인에서 법인은 벌어들인 게 전부 다 법인소득이야. 그리고 사업소득이야. 그쵸? 사업소득. 얘가 자기의 독립적으로, 자, 자기가 자기 책임하에 이제 업을 하면서 벌어들이는 거잖아요. 그래서 법인소득은요, 여러분 법인세 할 때 보시면 그냥 다 법인소득이고 그냥 사업소득이에요. 복식복기하고. 그죠? 근데 개인은 보세요. 이런 사업소득이라는 개념이 어떤 개념이라고? 독립적으로 어디에 고용되지 않아. 독립적으로 내 책임하에, 그죠? 계속적 반복적으로 업으로 하는 거. 이게 사업소득이에요. 그죠? 근데 여러분이 보시면 사람이 모두가 독립적으로 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그죠? 어떻게 나는 어느 조직에 들어가서, 그죠? 내가 근로를 제공하고 그에 대한 대가를 받고 싶은 도 있잖아요. 사람 성향인 거야.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개인 같은 경우는 무조건 사업소득가 사업해라. 이러면 남자분들은 좋죠. 그렇죠? 한 번은 사업하고 싶어 하신다면서요. 그지? 저희 신랑은 이제 얘기 안 할 수가 없어. 왜냐하면 저희 신랑이 최근 아닌가 2019년도에 명퇴하시고 지금 연로적으로 지금 잘 지금 즐기시고 계시는 분이 계시기 때문에 이제 그분도 이제 명퇴 딱 하고 난 뒤에는 그래도 좀 논다는 게 아니고 놀진 않으셔요. 저보다 더 바쁘세요. 그치? 바쁘신데 이 사업소득에 대해서 뭘 하고 싶어 했었어. 그치? 제가 제일 잘 방어했어요. 그치? 방어했고요. 자, 그랬을 때 사업소득 있는데 사업소득만 있는 게 아니고 이런 거에서 어떻게 내가 책임하에서 내 책임하에서 뭐 이제 업으로 하는 게 있을 수 있어요. 그죠? 근데 나는 그게 싫고 나는 어떤 조직에 들어가서 그죠? 종속적이지만 근로를 제공하고 따박따박 그지? 내가 정해진 날에 정해진 금액을 받고 싶어 라고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지? 그게 근로소득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연금저축에 가입하시잖아요. 그치? 가입하시고 나면 이제 국가가 세액공제 해주죠. 세액공제 해주면서 세금을 덜 내게 해주죠. 덜 내게 해준 대신에 뭐냐면 나중에 연금소득을 받게 되면 세금 내.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연금소득을 받게 되면 연금소득에 대해서 세금을 내게 되는 거예요. 세금을 내게 되는 거고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일단은 이제, 자, 이것 중에서 여러분, 자, 내가 돈을 버는 것 중에서, 그지? 또 다른 방법도 있을 수 있잖아.
좀 솔직히 품위 있는 말은 아니라 돈 놓고 돈 먹기. 그죠? 그런 거 있을 수 있죠. 뭐예요? 이자 소득이요. 요즘에는 그렇진 않지. 요즘에는 은행에 그죠? 웬만큼 넣어가지고는 그걸로 생활을 못 하잖아요. 그죠? 근데, 라떼. 저 때 또 얘기해야 되네. 그지? 저 때는 거의 10%까지 간 적이 있었어요. 그럼 괜찮아. 그죠? 꽤 괜찮죠. 그죠? 그래서 가지고 있는데 요즘에 워낙 그냥 그래서 어떻게 국가 생각할 때 이자가 있어도 소득이 있지 않느냐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리고 요즘에는 뭐지? 이제 이자가 이제 이자율이 낮다 보니까 이제 모든 전 국민이 우리 동학개미 돼가지고 주식에 올인한 적이 있으시잖아요. 그러고 난 뒤에 조금보다 서학개미까지 가시고, 올해는 그냥 폭망이시죠. 그죠? 저는 신랑 말 듣고 나중에 이제, 뒤늦게 하다가 지금 폭망하고 있어요, 지금. 마이너스 손이에요, 마이너스 손. 확실하게 깨달았어. 나는 마이너스구나. 그죠? 라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주식 관련해서 사게 되면요. 여러분, 주식하면 무조건 팔아서 이익이라 생각하시는데요. 원래 지식 같은 경우에는 이제 외국 예를 한번 들어보면 이제 노년에 주식을 가지고 있으면 이게 3개월에 한 번씩 배당이 나와요. 근데 꼬박꼬박 나오는 거야. 그러면 이 배당으로도 내가 생활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주식을 가지고 있으면 배당이라는 이익이 나오고 팔게 되면 그것이 양도 관련해서 차익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두 가지가 있으시는 거거든요. 그럼 배당이 있었을 때 배당도 배당소득으로 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자 배당을 합쳐가지고 뭐라면 금융소득이라고 해요. 금융소득이라고 하고 사실은 내년 되시면 여러분이 보시면 지금 현재 같은 경우에는요 주식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우리가 상장되어 있는 그죠 이제 상장에서 우리 장내 거래 같은 경우에는 사실 여러분이 10억의 그치 이자 주식 차익이 있다 하더라도 가세 안 하고 있죠. 근데 이제 내년부터는 어떻게 해요? 이게 이제 다시 하나 이제 투자 소득으로 하나 분류를 해가지고 금지 투자 소득으로 분류를 해가지고 이걸 갖다가 이제 가세를 하겠다라고 해서 일단 내년 되시면 요 이자 배당 중에서 그리고 양도 중에서 주식 관련된 거는 아마 같이 그냥 하나로 관리될 수 있는 게 있을 거예요. 그거는 이제 이제 내년에 되시는 거니까 한번 보시고 그랬을 때 이자 배당 합쳐가지고 일단 금융소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고 난 뒤에 자 여러분 어떻게 여기는 이거 잘 보이시나요? 안 보이시죠? 그죠? 자, 근로를 하시다가 나중에 어떻게 해요? 퇴직하게 되면 퇴직소득 있으시고요. 요거 퇴직소득 왜 안 보이지? 그치? 퇴직소득 금액이 있으시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자, 주식 같은 만약에 부동산 같은 경우, 그치? 부동산 관련이 재테크하자. 재테크해서 양도 차익이 되면 양도소득 금액. 자, 그랬더니 여러분, 자, 우리가 지금 개인의 소득을 갖다가 이자 배당, 사업근로, 연금, 퇴직, 양도까지 했어요. 근데 여러분, 어쩌다 한번 우리가 경품에 당첨될 수도 있고, 어쩌다 한번 로또에 당첨될 수도 있잖아요. 진짜 어쩌다 한번 로또에 됐으면 좋겠어요. 그치? 로또에 돼. 그치? 그랬을 때, 그리고 어쩌다 이런 문제, 어떠냐면, 내가 사업적으로 하진 않아. 그치? 이제 독립적으로 내 책임하에 하긴 하는데, 업으로 하진 않고, 어쩌다 한번 강연할 수도 있고, 그죠? 심사위원 될 수도 있고,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쩌다 한번 이런 하는 인적 영역 관련해서 국가가 포기하지 않아. 그죠? 그걸 전부 다 어느 소득에 몰아놨냐면, 기타 소득에 몰아놨어요. 그죠? 그래서 어떤 소득이 생겼는데, 이자 배당, 사업근로, 연금, 퇴직, 양도 아니고, 기타 소득 갔을 때도 아니다라고 하면, 사실은 개인은 이렇게 열거되어 있지 않으면, 원래는 가세를 안 하는 건데, 국가가 웬만한 거 다 열거해놨어요. 그치? 열거해놨기 때문에 이렇게 개인의 소득은 이렇게 열거해가지고 어떻게 소득을 이렇게 구분해놨어. 그래서 이자 배당, 사업근로, 연금, 기타, 퇴직, 양도로 일단은 구분해놨어. 그러면 여러분 제가 어떻게 이러한 소득이 1월 1일부터 어떻게 12월 31일까지 이러한 소득이 생기면 5월 달에 국가가 맞나요? 한다 했잖아요. 그치? 맞나요? 그럼 합산한다는 거지. 다 합산한다는 거야. 근데 저희 신랑이 지금
이제 15년 정도, 지금 오늘 아침에도 나는 지금 강의 가는데 당신은 등산 가냐? 막 이랬더니 나는 그동안 일했잖아 하면서 25년 정도 근무를 하셨어요. 근무를 하다가 했는데 다 지금 마지막 회사에서 15년 정도 있었어요. 그치? 15년 있었는데 세상에 여러분 그 어느 날 우리 신랑이 딱 얘기를 하더라고. 여보 잠깐만 얘기 좀 하자 해. 뭔 얘기 뭐 큰 얘기인 줄 아닌 줄 알았더니 난 메일 받았대. 그랬더니 메일 무슨 메일이게? 당신은 명예퇴직 대상입니다. 라고 돼 있더래. 그럼 사는 말이 1년치 줄 테니까 나갈래? 이렇게 된 거지. 그러면 어떻게 해? 아니 근데 나갈래 한다고 나갈라는 건 아니잖아. 나갈래잖아. 그치? 나갈래. 그러면 이제 의논을 하길래 그럼 어떻게 내가 뭐 하지 말라 하지도 없고 알아서 하라고 했죠. 그럼 여러분 제가 텔레비에서 본 게 있잖아. 이제 그 가장이 지금 그치 이제 진짜 책상이 복도에 나오는 한이 있더라도 그 버티는 모습, 예? 일주일 만에 합의하고 나오셨어요. 진짜 진짜 뭔 근육이 모르겠는데 합의하고 나오셨어요. 최단기면 그지? 그렇게 빨리 합의를 하고 나오셨어요. 그랬을 때 여러분 보시면 내가 일단은 뭐라고 이러면 한 번은 웃잖아. 왜? 퇴직금 때문에 한 번은 웃죠. 그죠? 그래서 퇴직금을 받았어. 2019년도에요. 2019년도에 퇴직금 받았어요. 그러면 여러분 자 우리 신랑이 2019년도에 퇴직금 받았으니까 일단 만약에 근로소득도 있고 퇴직소득도 있고 그지? 있을 거예요. 그랬을 때, 여러분, 요거 이제 퇴직금 받았다고 해가지고, 만약에 1년치, 2019년도에 받았다고 해가지고, 다 합쳐요. 근데, 여러분 보시면, 우리 종합소득세율 아세요? 종합소득세율? 그치? 종합소득세율이 이래. 그치? 요거는 요게 이제 소득 개념인데 뭐 이제 그 근로소득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근로소득 소득공제 같은 거 빼고 일단 이제 합쳐가지고 이런 개념인데 이런 막 6%에서 몇 프로까지 있다고요? 6%에서 보시면 6%에서 그치? 6%에서 45%까지야. 물론 10억이 넘어야 되긴 하지만. 우리가 10억 못 벌라는 거야, 어디 있어? 나도 45% 될 수 있지? 그치? 그랬을 때, 그럼 이게 45%가 아니야. 내가 이거 뭐다? 지방세 없어. 불포함이죠. 그럼 이게 또 4.5를 또 해. 그럼 49.5야. 이게 끝나는 게 아니야. 건강보험료 있잖아. 그러니까 막 거의 60%야. 10억 이상 되는 한 60%가 그냥 이렇게 딱 주고 마는 거예요. 그치? 그러다 보니까 우리 신랑이 어쩌다 한번 지금 15년 동안 벌어가지고, 그치? 이 회사 다니다가 이제 지금 퇴직금 받았는데 더해. 물론 10억이 넘진 않지만. 그래도 뭐다, 여러분? 높은 세율을 부과하게 되는 거죠. 억울해, 안 억울해? 억울하죠. 그치? 억울하지. 그래서, 그치? 국가도 그 정도까지, 이제, 그렇게는 안 해.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하시냐면, 이제, 여기서 보셨을 때, 그렇다면, 여기 퇴직력, 그치? 이게 양도요. 그랬을 때, 요 퇴직소득 같은 경우는 15년 동안 불어들기 때문에 15년에 관련돼서 충분히 반영을 해줘. 그래서 연분연수법이라고 해서 이제 전에는 진짜 칼같이 해줬는데 요즘은 그렇게 칼같이는 않더라도 15년 동안 이렇게 나누는 그런 개념이 있어요. 그죠? 그래서 요거 퇴직소득은 다른 소득과가 합치면 안 되겠구나. 그죠? 그래서 어떻게 요것만 딱 계산해요. 요것만 딱 계산하고 요거에 해당되는 세율을 적용하는데 그 세율이 15년간을 보상할 수 있을 만큼 세율을 적어요. 그죠? 그러면 다른 것보다는 상대적으로 가장 작게 세금 가져간다라고 보시면 되고, 국가가 이제 양도를 딱 봤대. 양도도 사실은 양도도 물론 비판을 하고 뭐 이러지만 그것도 재테크의 능력이잖아. 그 재테크 능력이다 하더라도 이런 어떻게 몇 달, 몇 년은 좀 걸릴 수도 있잖아요. 그치? 근데 그게 딱 양도해가지고 본 받았다 해가지고 그 차익이 받았다 해가지고 그게 그 해 시세가 올라간 게 아니잖아.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요 관련해서 양도를, 그리고 또 양도는 특별히 국가가 미워하기 위해서, 그지? 양도소득세, 이런 양포세 아세요? 양포세? 양도소득세 포기한 세무사. 왜냐면 저희도 보면 이제 위험수당을 받아야 돼요. 우리도 이제 쟤는 위험수당을. 비과세라고 어떻게 보면 비과세가 가장 좋잖아. 그럼 우리 여러분 어때? 여러분 저한테 비과세 되는지 검토해 달라고 해. 그러면 비과세입니다. 딱 근데 저는 간단히 비과세입니다. 이 말을 할 거잖아. 근데 그러면 어떻게 생각? 세금 안 내니까 이렇게 상대적으로 이렇게 나한테 이제 이렇게 수수료가 적을 거라고 생각하잖아. 이런 그 비과세가 안 됐을 때 부담, 그렇지? 가산세 부담하고
그게 너무 사실은 골치 아프거든요. 그치? 그랬었는데, 일단 그거는, 그래서 이거는 그건 차치해 두고, 일단은 양도소득세도 어떻게 된다? 이것도 따로. 그치? 어떤 의미에서는 괴롭히기 위해서, 어떤 의미에서는, 그치? 좋게 하기 위해서 일단 따로 계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그러면 요거 빼고 어떻게 한다? 이자 배당 사업근로 연금 기타까지는 뭐다? 합산한다고 하지. 합산해서 뭐 하냐면, 이게 종합소득 금액이라는 걸로 이제 종합과세 되는 거예요. 종합과세 되는 거예요. 그치? 종합과세 된다. 그죠? 그래서 이자 배당 사업별로 연금 기타는 뭐다? 합산해서 과세한다라고 해서 종합과세 되고 그걸 종합소득 금액이라고 하는 거죠. 그치? 그리고 어떻게? 이게 종합소득 금액하고 퇴직소득 금액하고 양도소득 금액은 각각 분류해서 따로 계산하잖아. 그치? 그걸 뭐다? 분류과세한다라고 한다는 거야. 그래서 종합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을 각각 계산한다라는 의미에서 분류과세하고, 이러면 이제 어떻게 돼요? 원천징수로 과세 종결되는 거 있었죠? 그걸 보다 그 소득은 분리과세한다라고 표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개인의 소득은 어떻게 여러분 법인 소득은 합쳐가지고 내면 돼. 그쵸? 근데 개인 소득은 이게 소득별로 구분을 해서 합산해서 하는 거 있고, 따로따로 분류해서 하는 거 있고, 원천징수로 끝나는 소득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죠? 그런 식으로 세금을 가져가요. 그래서 그렇게 하시는데, 근데 이러보자. 봤더니, 이상하다. 나는 그럼 근로소득 있고, 나 아무리 그래도 예금 이자가 적더라도, 나 그래도 예금하는 예금하는 여자. 그럼 예금에서 이자 있을 거 아니야. 나는, 그래, 근로소득 관련해서는 연말정산을 한다고 쳐. 그치? 그러면 그렇더라도 난 다른 소득이 있잖아. 이자 소득이 있잖아. 난 이자 소득이 있으니까 어떻게 5월달 가서 신고해야 되는데 이때까지 안 했는데 어쩌지? 라고 생각하시잖아요. 근데 그랬을 때 여러분이 뭐냐면 일단은 이자 배당은 합쳐가지고 그죠? 2천만 원까지는 분리과세예요. 그치? 2천만 원까지 분리과세 한다는 건 뭐냐면 내가 이자 배당 합쳐서 받을 때 그죠? 받을 때 이자 배당 합쳐서 2천만 원까지 받을 때 뭐 해? 원천징수로 세금 내놨죠? 그걸로 끝. 그지? 분리과세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분리과세 되는 이자 소득하고, 그지? 근로소득만 있다면 5월 달에 갈 필요가 없죠. 요거는 분리과세로 끝, 근로소득은 연말정산으로 끝. 그래서 5월 달에 안 가는 거고, 여러분 5월 달이잖아. 국가한테서 뭐라도 받으면 그 종합소득세 안내장이 가잖아요. 그게 여러분 문자로도 가고 카톡으로 가고 그리고 우편으로 가거든요. 그럼 홈택스에서 확인할 수도 있고. 그러면 무조건 뭐다? 5월 달에 만나요야. 국가가 5월 달에 다시 만나요? 라는 의미다. 라고 보시면. 없어. 그럼 5월 달에 만날 일이 없이 벌써 정산이 끝났다는 거죠. 그치? 그래서 여러분이 기본적으로 봤을 때 이런 개념이고요. 그러면 여러분 조금 쉬었다가 하실 건데요. 제가 이제 50분 하고 10분 쉬는 식으로 갈 거예요. 가는데 여러분 요거 사례 있어. 어떻게? 이 사례를 한번 고민해 보세요. 제가 쉬는 시간 끝나고 말씀드릴 건데, 자, 요거 어떤 거냐면 여러분 보세요. 내가 이제 뭐 그냥 주말에 알바 뛰었어. 일용소득 알바 뛰었어요. 알바 뛰고 근데 그런 거, 그치, 알바죠. 근데 요 알바는 여러분 어떻게? 요거는 무조건 분리과세 되는 거다라고 아까 말씀드렸죠. 그치, 분리과세 되는 거 말씀드렸고, 내가 그리고 뭐다? 주중에는 급여가 있어서 요거는 2022년에요. 2022년에. 근데 급여를 하고 내가 알바 뛰면서 이제 그 통신 판매를 좀 해봤어. 그치? 내가 뭘 만들어서 통신 판매를 한번 해봤다? 그럼 이런 통신 판매를 했다는 거는 뭐예요? 내가 독립적으로 업으로 하는 거잖아. 계속 반복적으로 하니까, 그치? 사업소득일 거야. 근데 너무 잘 돼. 회사 다니는 것보다 훨씬 나아. 그래서 퇴사했어. 그죠? 퇴사했어. 그러고 난데 돈이 많이 벌려서 어떻게? 서학개미가 됐어요. 그치? 서학개미. 말 되죠? 그치? 그랬을 때, 그럼 2022년도에 나는 이러한 소득이 있는 거죠? 소득 다 있죠? 그럼 국가는 어떤 식으로 나한테 세금을 가져갈까를 한번 고민해 보세요. 어떤 식으로 여러분은 세금을 이제 낼까를 한번 고민해 보시고 조금 쉬었다가 다시 하겠습니다.